외신브리핑 화요일 순서입니다. 우리 증시에는 이유 없는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외 이슈라고는 하지만 이번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현재 안개 속에 또 한 번 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미국 상황 먼저 좀 살펴보시죠.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 증시는 오늘 밤 화요일장도 역시 휴장할 것이 현재로서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휴장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도 뭐 불확실성이라 좋지가 않고, 또 우리 증시 외국인들, 안 그래도 한국 증시는 ATM이다 뭐 이런 안 좋은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날은 뭐 나이트 데스크든지 아니면 아시아 지사를 통해서도 뭐 한국 주식을 많이 좀 현금화해서 꺼내가는 현상이 어저께도 있었고, 어제 외국인 매도세는 사실 한두 가지 이유로 좀 분석하기는 힘들지만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현금 확보 전략이 아니었느냐, 좀 이런 지배적인 분석이 많죠. 어쨌든 오늘 밤도 미국 시장은 휴장인데요. 미 증시가 사실상 9.11 테러 이후 처음으로 예정에 없던 하루 이상 이틀짜리 휴장에 돌입한 가운데, 글쎄 9.11 당시를 생각해보면 다음날 우리 증시는 그냥 열려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2%가 하루 만에 코스피가 날아갔고요. 미국은 일주일 동안 휴장을 했었죠. 그래서 당시 차라리 우리도 미국이 쉴 때 같이 휴장을 했으면 좀 더 이성적인 대응이 가능했지 않았느냐, 이런 원망하는 투자자분들도 떠오르네요. 아무튼 이번에 노동부가 위치한 워싱턴 DC도 월가가 위치한 뉴욕과 마찬가지로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있는데요. 문제는 이번 금요일 예정된 고용지표 발표 시점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인 거죠. 조금 전에 미국 노동부에서는 우리는 이미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지만 금요일 예정된 오전 8시 반에 고용지표 발표가 제 시간에 가능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발표를 했다가 조금 전 업데이트를 보니까 가능하면 제 시간에 고용지표를 발표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 중이다라고 조금 더 희망적인 쪽으로 보도자료를 수정했는데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번 미국 고용지표는요, 미 대선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유일한 경제 이벤트인 동시에 현재 미 대선이라는 사실은 태풍보다 더 큰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감수해줄 유일한 이런 희망이기 때문에 이 역시 증시 입장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미국의 고용지표는 전화로 일일이 질의응답을 하는 이런 수동적인 이 항목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이라기보다는 좀 아날로그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통계 작업이 부실하게 될 경우 엉뚱한 결과가 또 나올 리스크도 있고요. 또 이런 난리통에 어떻게 좀 가까스로 고용지표가 제 시간에 나온다고 해도 한 3주 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갑자기 급감했을 때처럼 뭐 캘리포니아가 집계에서 빠졌느니 노동부 내부 관계자가 실토를 했느니 이렇게 지표 자체의 신뢰감을 해치는 이벤트, 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리스크라는 차원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좀 이 태풍 동향을 지켜보는 게 우리나라 증시 외국인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이벤트는 그게 설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재해일지라도 모두 다 투자 관점에서 풀이가 가능하죠. USA 투데이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초특급 태풍 샌디의 영향권에 들면서 나이스는 오늘 밤,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이틀 연속 휴장할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서도 과연 그러면은 미 증시가 다시 개장했을 때 이번 태풍, 그러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는 태풍 피해로 인해서 오히려 실적이 증가할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수혜주 찾기가 한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USA 투데이에서는 이번 태풍은 기상 이벤트가 아니라 경제적 이벤트다라는 관점으로 컬럼을 썼는데요. 지금 모래주머니를 나르고 있는 주민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 밑에 보면 구체적인 관련 종목들 이름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혜주를 보시면은 태풍 피해가 났을 때 이제 이걸 복구하기 위한 인테리어 용품과 건설 자재 등을 판매하는 체인점 홈디포와 로즈, 그리고 코스트코가 지목되고 있고요. 다음에 좀 더 심각한 상황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만약에 태풍이 진짜 심각한 피해를 줬을 경우에 대비하려면 아예 전기가 나가서 장기간 복구가 안 될 경우 음식을 보관할 냉장고나 또 일부 주는 벌써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난방기구를 돌려야 되는데 이런 아주 절대적인 생명 유지를 위한 가전제품을 돌릴 발전기 메이커들이 요 밑에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비인간적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지금 저런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미증시의 개장만 하면은 바로 매수에 들어가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태풍 피해가 크면 클수록 더 수익이 커지겠죠. 시장은 원래 그런 거고 투자가 또 원래 그런 거겠죠. 반대로 보험 관련주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번에 이 태풍 샌디가
지난 미국의 카트리나와 비슷한 규모와 이동 경로를 나타내고 있는데 당시 손해 금액이 622억 달러로 추산됐던 만큼 보험사들은 지금 완전히 떨고 있다 하네요. 이거 우리나라 경우랑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태풍 왔을 때 보험주가 좀 타격이 있었던 사례를 비슷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태풍 얘기 조금 앞으로 동향을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유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AFP 통신 보시죠. 참 어느 순간 구제금융 하에서 공동 운명체가 된 그리스랑 스페인은 요즘 보면은 긴축 압박에 대해서는 서로 편을 들어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한쪽이 먼저 강경론으로 치고 나가면은 다른 한쪽도 이때다 하고 같이 거들고 나가고 아주 동료애가 뜨겁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양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랬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무튼 오늘 유럽 증시는 그리스와 스페인 우려가 또 한 번 투심을 냉각시켰고 그리스의 경우는 은행업종 지수가 우리나라 하한가 폭보다 더 큰 15.97%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먼저 그리스 내부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데 구제자금 지급과 병행돼야 할 그리스 은행들의 채무 구조 조정에 대해서 재무장관하고 은행연합회장이 양자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그리스 은행들은 지금 자금 조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자신들이 보유한 국채를 ESM 발행 채권과 스왑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이 대폭 절하된 할인된 현재 가치로 거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발표해버렸습니다. 지금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가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315억 유로를 과연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 중에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인데 그리스가 이를 앞두고 다시 강경론으로 나서면서 긴축 시한 연장에다가 추가 옵션을 꺼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스페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이날 이탈리아 마리오 몬티 총리와의 회담에서 또 한 번 지금 스페인은 구제자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발언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현재 시중에서는 스페인이 구제자금 받고 나면 아무래도 다음 타자는 이탈리아가 될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스페인이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구제자금을 받아야 이탈리아도 곧이어 이런 선례를 따라가면서 훨씬 더 편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하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또 한 번 손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여러 불확실성과 또 한 번 마주하게 된 오늘 증시에서도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